지금 이대로 살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때도 돈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벌고 있는데 왜 더 힘들지? 연봉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는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 노후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범한 선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50대 가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집 한 채 있습니다. 시세는 10억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대출 원리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거의 모든 수입이 사라집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됩니다. 그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통장에는 현금이 없고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제 핵심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소비입니다. 여행, 외식, 취미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과 규모입니다. 매달 50만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돈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돈은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하나만 믿고 살아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은 현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비와 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만 보고 현금 흐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6개월 동안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이자가 부담이 되고 다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남들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차도 남들 수준, 집도 남들 수준, 교육도 남들 수준. 이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SNS, 주변 사람, 사회 분위기, 이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필요 없는 소비가 늘어나고 지출은 계속 커집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지금 수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소비하고 더 무리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안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소비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보여주기 소비를 줄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작더라도 배당, 이자, 부수입, 계속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쌓이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에 몰리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현금, 금융, 자산,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최소 6개월 생활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한 곳에 묶어둡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지금의 소비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경험 소비, 부동산 집중, 유동성 부족, 남들 기준의 삶. 이 네 가지가 노후를 무너뜨리는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선택하고 미래를 지킬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소비 방식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